네,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잘된 사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가야 될 방향, 그거를 모두가 갖추고 있는 그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바라는 올바른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수원 델타원이라는 지산입니다. 연면적 19,500평 정도 되고요. 수원 고색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역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뭐 한 1, 2km 안에는 여기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산이고 작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은 2달 정도가 있었지요. 9월부터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지금 6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원 델타원이라는 비역세권인데도 산업단지 내에 있던 이 지산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분양 당시는 좀 어려웠습니다. 분양이 준공 직전까지도 계속 되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는 실입주 기반으로 준공되기 전까지 천천히 그렇게 팔리는 상품입니다. 원래부터가 투자자분들이 호황기일 때 막 초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막 사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분양을 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좀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가 올바른 방향이다. 자, 그 결과는 어땠냐? 작년 하반기 어려운 시점에 준공이 돼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상가 입주율을 빼고 공장 기준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입주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90% 이상이 입주가 됐고 임대도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임대가도 한 3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가 빨리 되었고 임대가도 높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 입주량에서도 70% 가까이 실입주가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모든 전매 거래를 제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분양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사셨고 준공 시점에서 전매로 실입주분들이 꽤 많이 사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투자자에서 실입주로 손바뀜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입주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점프 고객들 호실은 이미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100% 임대가 맞춰져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평수, 대형 평수도 저희가 임대를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에서 임대 맞춘 거는 전용 기준으로 600평, 계약으로는 1200평 정도를 작년 하반기에 빨리 맞췄죠. 그래서 저희도 입주율을 높이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없었던, 그러니까 부족했던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원 델타원이 이제 준공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는 신규 공급이 되는 지산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도 많이 올랐고 공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에 신규 공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수원 델타원은 계속 공실이 없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기업체들이 원한다면 시세 차익도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원 산업단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1블럭, 2블럭, 3블럭이 있는데 보면은 업체 수는 351, 48, 362 이렇게 해서 업체 수는 751개, 종업원 수는 13,800명입니다. 이런 산업단지에 수원 델타원이라는
2만 평, 연면적 2만 평 가까운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되었을 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실입주 위주로 입주가 되고 임대도 빨리 맞춰진다. 이게 데이터로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고 실입주 기업이 많이 쓸 거라고는 예측은 했고, 임대도 대형 평수로 하면 빨리 맞춰지겠다 정도는 예측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높은 임대가로 이렇게 잘 될 줄은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될까는 뭐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실입주가 높다 보니까 비율이 전매도 잘 됐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원 델타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여기에 공급이 당분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원 산업단지에 있는 이 데이터와 저희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산의 사상구에 있는 그 업체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상구 전체 면적 중에서도 산업단지만 일단 놓고 봤을 때 그 산업단지는 지금 재생지구로 선정이 돼서 많은 정부 자금이 투여돼서 지금 산업단지를 지금 재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업체 수는 2,104개가 있고요. 종업원 수는 16,640명입니다. 부산시 전체에 봤을 때 입주 업체 수를 쭉 보시면 해운대, 센텀시티가 2,100개인데 사상구가 2,100개. 그러니까 센텀시티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종업원 수는 센텀시티가 15,000명인데 사상구는 16,000명. 자, 이런 규모면 수원 델타원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단 빼고 사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체 수가 28,000개고 종사자 수는 8만 명에 육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사상구 2,000개, 종업원 수 16,000, 아까 수원 751개, 종업원 수 13,800명 이랬을 때, 자, 이런 사상 산업단지에 저희 점프타워 스마트시티가 연면적 17,500평 정도 들어간다 하면 수원 델타원과 비교했을 때를 그냥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원만하게 실입주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임대도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상구에 이제 어떤 비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원의 그 산업단지, 수원 델타원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든 뭐 그 외든 실입주 기반으로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비율이 좀 줄어들어야 공실도 좀 줄고 임대가도 올라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준공 시기까지 실입주분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서 분양을 처음에 받아서 2년, 3년을 기다리기에는 조금 선택의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미 이런 개념이 잘 잡히셨고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하면은 그렇게 선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준공이 다 임박해서 바로 입주, 건물을 확인한 다음에 입주, 이런 실입주하는 그런 법인 대표님도 꽤 많아요. 그렇게 보면 앞단에는 그래서 투자자가 선투자하고 이후에 전매로 넘어가는 방식,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시장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법인 대표님들도 뭐하러 내가 돈을 2년, 3년 동안 묶이냐,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운영자금을 쓰다가 실제로 준공했을 때 그때 내가 전매로 사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실입주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준공되는 시점에 실입주분들이 실제 분양을 받던 전매를 하든 그 비율이 높아야지만 그 건물이 잘 운영이 되고 입주율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지식산업센터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를 하나 비교했고요.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는 이제는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보다는 일단 실입주 기반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 분양률도 옛날에는 뭐 분양하자마자 한두 달 만에 뭐 완판, 뭐 90%, 80% 이렇게 분양이 됐다는 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물론 또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실입주 기반 위주로 천천히 분양이 되고 대형 평수 위주로 큰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분양 시장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지식산업센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하시거나 뭐 임대로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하신 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하시고 월세를 받으시고 어쨌든 결국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그 꼭 투자한 그 이상의 이익을 얻길 바라고요. 왜냐면 이미 내가 투자해서 이익도 얻겼지만 그 지식산업센터라는 그 하나에 400개 호실, 400개 업체들이 다 들어가서 이런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노동을 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 이익이 나면 월급을 직원들 월급도 주고 세금도 많이 냅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생각합니다. 예,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들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산업센터의 긍정적인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시면 왜 지산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